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스마트폰이나 스피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지금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근데 살펴보면 오늘의 날씨는 어때? 혹은 내 감정에 맞는 음악을 좀 추천해줘 이런 것 등 굉장히 일상 속에서 간단하고 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대화 위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전문적인 답변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인공지능 챗봇, 챗 GPT가 등장을 해서 현재 열풍을 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보도를 보니까 이 서비스가 글로벌 일일 사용자 수가 40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챗 GPT가 정확히 뭔가요? 네, 우선 이름부터 살펴봐야겠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챗 GPT라는 거는요. 대화를 의미하는 챗 그리고 생성적 사전학습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축약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오픈 AI라는 곳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을 말하는데요. 네.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단어 하나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 AI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런 생성 AI 모델은 이미지나 음성, 영상을 중심으로 발달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음성 기반 AI 비서를 한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텍스트가 오히려 더 AI를 만들기 더 쉬울 것 같은데 텍스트 기반의 생성 AI 개발이 조금 더 늦은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쓰는 언어는 이 문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그 뜻을 쓰는데 미묘하기 때문에 구조나 의미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기계가 이해하고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개발이 좀 늦었던 건데요. 이 오픈 AI는 2018년에 처음으로 GPT-1이라는 버전을 선보였고 이후 인간의 뇌 신경세포에 해당하는 이 매개 변수를 꾸준히 늘려가면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왔습니다. 성능을. 이번에 나온 버전은 2020년에 공개했던 GPT-3 버전에서 오류를 개선한 GPT 3.5 버전입니다. 이거를 이 챗 GPT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 말에 공개가 된 건데요. 워낙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공개 5일 만에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40일 만에는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 예. 자,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이 회사에서 챗 GPT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네, 이 오픈 AI는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또 링크드인의 리드 호프만, 그리고 피터 틸 사장, 샘 올트먼 사장 이런 이제 재력가들이 모여서 지난 2015년에 만든 회사입니다. 이들은 구글을 대항하기 위해서 오픈 AI를 세웠다라고 밝혔는데 이 오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 지성, 협업 이런 것들을 가치로 삼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오픈 AI가 그동안 개발했던 GPT 모델이나 각종 소스들은 현재 개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오픈 AI에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서 업계에 또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AI와 이 챗 GPT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챗 GPT는 이 상세한 일상 대화가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아주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장문의 글을 봤을 때 이 글을 다 읽는 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장문의 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약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주제어를 제시를 해주면 소설이나 시를 창작하기도 하고요. 또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코딩도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챗 GPT에 너는 뭘 할 수 있어? 라는 약간 추상적인 질문을 만약에 써보면요. 자연어 이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뛰어나서 질문을 답변하거나 또 정보를 제공하는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예로 이력서 작성이나 기사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신기한데요. 그런데 앞서서 챗 GPT가 그 시나 소설도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사람이 쓴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실제로 이 챗 GPT 프로그램에 이제 회원을 가입을 하고 이 시 창작과 연애 상담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추위를 주제로 시를 만들어줘라는 질문을 작성했더니 시 한 편이 작성이 됐습니다. 시를 잠시 읽어보면요. 눈이 내리며 바람이 차가워지며 추위는 깊은 공포를 안고 있다. 나는 나의 작은 옷차림으로 추위를 받아내려 힘들게 살아간다.
이렇게 시를 작성했습니다. 예. 혹시 뭐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뭐 보통 실력이 네, 아닌데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쵸. 어디 입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시는 정말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연애 상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이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챗 GPT의 답변이 어떤지 함께 보시면요. 네. 이 챗 GPT는 고백을 하기 전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백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뭐, 연애 상담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GPT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성능으로 인해서 실제로 챗 GPT가 과학 논문의 공동 교신 저자가 되고 로스쿨 시험도 통과했다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챗 GPT가 세 번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영국 맨체스터대 시오반 오코노 교수가 발표한 이 논문인데요. 이 동료 과학자들의 심사까지 통과를 해서 국제학술지에 이 챗 GPT가 공동 교신 저자, 세 번째 공동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 교수들이 인공지능 챗봇 이 챗 GPT를 사용해서 이 로스쿨 졸업 시험을 봤거든요. 4개 과목을 시험을 보게 한 결과 평균 C+의 성적으로 챗 GPT가 모든 과목을 통과하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예. 이 명문 MBA 과정이라고 꼽히고 있는 이 미국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에서도 이 챗 GPT가 필수 과목 기말 시험에서 B와 B- 학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사실 듣자마자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챗 GPT로 과제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참 편리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정 행위를 걸러낼 방법도 있을까요? 근데 사람이 인공지능이 쓴 글을 구분하는 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까지 이미 나왔는데요. 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챗 GPT에게 미국 의학 협회 저널, 또 랜싯, 네이처 메디슨과 같은 이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참고로 해서 논문 초록 50편을 작성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논문 초록을 실제 연구자들과 또 표절을 걸러내는 프로그램, 또 AI 제작물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넣고 돌려봤거든요. 예. 그 결과 이 챗 GPT가 쓴 초록은 우선 표절 검사는 100%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표절이 아니다라고 나온 거죠. AI가 제작한 제작물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66%가 기계가 썼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전체를 걸러내지는 못한 거고요. 또 의학 연구자들 역시 이 쓴 초록을 쭉 읽어본 결과 10편 중에 3편 정도는 이 AI가 쓴 초록인 걸 모르고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표절 검사를 통과했다는 게 어떤 인터넷에 있는 걸 인용해서 쓴 게 아니라 GPT가 정말 생각해서 썼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람도 기존 프로그램도 챗 GPT가 쓴 글을 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 GPT가 작성한 답변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공개되어 있는 이 챗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내용으로 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신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영어 기반의 데이터 학습을 사실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에서 오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국에 관련된 정보, 각 나라별의 정보들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의 잘못된 정보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반영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챗 GPT가 잘못된 답변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사실처럼 설득력 있게 답변을 작성해서 아주 빠르게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만약 사용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는다면 이 챗 GPT가 알려주는 답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 국제학술지 네이처랑 사이언스에서는 챗 GPT를 포함한 대화형 인공지능을 논문 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구 논문의 저자로 인정될 수 없고 또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적은 건데요. 네이처는 이와 함께 연구 방법의 투명성 또 그리고 저자의 진실성이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만든 문장을 찾는 기술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으니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걸 들으면서 이 AI에다 이제는 윤리 의식을 심어야 하나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아무튼 이제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최첨단 AI가 금방 등장할 것 같은데 이 챗 GPT라는 그 AI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크게 활용될까요? 우선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는 분야가 검색 시장입니다. 네. 실제로 챗 GPT가 급부상하면서 구글이 경영진들에게 위기 경보라는 이 메일을 보냈다고 알려질 정도거든요. 실제로 챗 GPT에 만약에 달 기지 건설이 미국의 우주 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이제 질문을 문장형으로 쓰다 보면요. 네. 뭐 달 환경에 깊이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뭐 태양계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와 같은 문장으로 연결돼 있는 어떤 이제 그 정리된 답변을 챗 GPT는 내놓습니다. 네. 하지만 구글에 똑같은 질문을 만약에 써서 검색을 하면요. 관련된 단어들, 키워드를 있는 책, 뭐 기사, 사이트 이런 것들만 뜨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키워드 중심의 검색에서 대화를 하듯이 내용을 요약해주는 챗봇형, 그러니까 대화형 검색으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오픈 AI에 이제 그 투자 결정을 하면서 자사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 또 오피스 프로그램에까지 이 챗 GPT 기술을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인터페이스에 큰 변화가 올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오픈 AI는 이르면 상반기에 GPT-4 버전, 그러니까 다음 버전을 또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챗 GPT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개할 GPT-4는 100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데이터 학습을 했다고 하니까 그 성능이 지금보다도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키워드를 묻는 기존 AI에서 나아가서 뭐 상황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 대화까지 가능한 AI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앞으로 챗 GPT가 불러올 그 변화에 많은 보안 장치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